평생 한 번도 제대로 놀아본 적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놀 시간이 없었어요. 학교 가고 일하고 집안일 거들고 밤늦게까지 뭔가를 했죠.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돈 벌고 빚 갚고 집 장만하고 자식 키우고 부모 모시고 그렇게 수십 년을 보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았죠. 그게 정상이었고, 그게 책임이었고,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놀지 마라. 이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어요. 그건 시대의 명령이었죠. 놀면 뒤처지고 쉬면 게으른 사람 취급받고 잠시라도 멈추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었던 시절. 밥상에 반찬 하나 더 올리려면 일손을 멈출 수가 없었고 자식들 학원비 대려면 주말도 반납해야 했던 그 시간. 이래야 사람 대접받는다는 말은 그저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던 현실의 무게였어요. 몸이 아파도 참았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다리가 저려도, 머리가 지끈거려도 일단 오늘 해야 할 일부터 끝냈죠. 병원? 그건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가는 곳이었어요. 감기 정도는 병도 아니었고, 피곤한 건 당연한 거였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몸 아픈 건 참고 버티는 거다라는 말 속에는 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그 시절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60이 넘고 70을 바라보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말을 바꿨거든요. 자식들이, 친구들이, 심지어 병원 의사까지도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이제는 쉬어야지. 무리하지 마. 그러다 큰일 난다. 평생 쉬지 말고 일하라고, 놀지 말고 버티라고 배운 사람에게 갑자기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뭐였을까요? 평생 달리기만 했던 사람한테 갑자기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일은 줄었어요. 직장도 그만뒀고, 자식들도 다 컸고, 이제 해야 할 일이 예전보다 확실히 적어졌죠. 그런데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쉰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하는지, 점심 먹고 나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자니 답답하고, 그렇다고 뭘 하자니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몸이 먼저 무너져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리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와요. 병원에 가면 의사는 말하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편하게 사세요. 어떻게 편하게 살까요? 평생 편하게 산 적이 없는데. 그런데 주변을 보면 확실히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매주 병원에 가고 어떤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해요. 어떤 사람은 약봉지를 들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약 먹는 것도 귀찮아하죠. 체질 차이, 유전, 운? 아니에요. 차이는 하나. 놀 줄 아는 사람과 못 노는 사람. 김영훈 씨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 사람은 3년 전만 해도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다녔어요. 허리, 소화, 불면증, 약 종류만 7가지였죠.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 게시판에 붙은 시니어 사진 동아리 모집 전단지를 봤어요. 젊었을 때 사진 찍는 걸 좋아했던 게 생각났죠.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첫 모임 날 스마트폰만 들고 나갔어요. 카메라가 없었거든요. 모임 담당자가 말했어요. 처음이시면 스마트폰으로 찍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뭘 찍어야 할지 몰랐죠. 그런데 이상하게 다음 주가 기다려졌어요. 또 나갔어요. 이번에는 공원에서 찍었어요. 찍다 보니 2시간이 금방 갔어요. 어느새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찍을까 생각했어요. 날씨를 봤어요. 점심 먹고 나면 카메라 들고 나갔어요. 매일 지나다니던 길인데 카메라를 들고 보니
다르게 보였어요. 1년쯤 지났을 때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요즘 약 안 먹는 거 알아? 그제야 깨달았죠. 허리도 안 아프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왔어요. 정형외과 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사진을 잘 찍게 된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실력은 별로 상관없어요. 찍는 그 시간이 좋거든요. 박순자 씨는 60대 후반이고 5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50년을 같이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약을 먹었어요. 나아지지 않았어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복지관 프로그램 한번 알아볼까? 처음엔 거절했죠. 내가 거기 가서 뭐 해? 딸이 계속 권해서 목록을 봤어요. 뜨개질이 눈에 들어왔어요. 첫 수업날 복지관에 갔어요. 강사가 뜨개질 기본부터 가르쳤어요. 손이 기억했어요. 40년 만에 다시 하는 건데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이더라고요. 첫날은 조그만 사각형 하나를 만들었어요. 집에 가져와서 보니 뿌듯했어요. 다음 주 또 갔어요. 옆에 앉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잃은 지 3년 됐다고 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목도리 하나를 완성해서 딸한테 줬어요. 딸이 좋아했어요. 엄마 손재주 여전하네. 그 말 한마디가 좋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우울증 약을 끊었어요. 의사가 놀랐죠.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뜨개질 했을 뿐인데. 지금은 일주일에 2번 복지관 가는 날을 기다려요. 거기 가면 친구들이 있거든요. 같이 뜨개질하면서 수다 떨고 차 마시고 웃어요. 그게 삶의 이유가 됐어요. 여기서 잠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영훈 씨도 처음에는 어색했고 박순자 씨도 처음에는 거절했죠. 시작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작하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하루가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고 몇 달이 지나니 삶 자체가 달라졌어요.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이동수 씨, 환갑 넘은 지 몇 년 됐어요. 5년 전에 탁구를 시작했어요. 복지관 탁구 동호회에 가입해서 일주일에 3번씩 쳤죠. 실력도 늘었어요. 대회에도 몇 번 나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어요. 5년째. 왜 안 나아질까요?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어요. 이동수 씨는 탁구를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이기려고 했거든요. 시합에서 지면 화가 나고 실수하면 자책했어요. 탁구장 가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부담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탁구 선배가 말했어요. 이 선배, 너무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그냥 즐기면 안 돼? 그 말이 귀에 꽂혔어요. 다음 날부터 달라졌어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 주고받는 그 순간이 재밌는 거라고 생각했죠. 실수해도 웃고 상대가 잘 쳐도 박수 쳐주고 시합 지고 나서도 오늘 재밌었다 하고 악수했어요. 반년쯤 지나니 혈압이 내려갔어요. 의사가 약을 줄여도 되겠다고 했죠. 지금은 한 가지만 먹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놀이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김영훈 씨는 사진을 못 찍어도 즐거워하고 박순자 씨는 뜨개질 실수에도 웃고 이동수 씨는 탁구에서 저도 재밌어해요. 그게 진짜 노는 거. 반대로 잘하려고만 하면 놀이가 아니라 일이 돼요. 스트레스가 되죠. 그럼 몸도 안 나아져요. 최순옥 씨 얘기도 해볼게요. 일은 되셨고 이 사람은 7번 실패했어요. 요가 2번 가고 안 갔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서예 1달 다니고 그만뒀어요. 글씨가 안 예뻤어요. 노래교실 음치라서 부끄러웠어요. 영어회화
따라가기 힘들었죠. 등산 동호회, 무릎이 아파서 그만뒀어요. 포기할 뻔했어요. 나는 놀 줄 모르는 사람인가 봐. 그때 딸이 또 권했어요. 엄마, 이번엔 그림 그리기 한번 해봐. 처음엔 거절했어요. 딸이 프로그램 신청을 대신해줬어요.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첫 수업날 강사가 말했어요. 잘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리고 싶은 거 그리면 돼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으로 부담이 없었죠. 사과를 그렸어요.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빨간색 칠했어요. 유치원생 그림 같았어요. 강사가 칭찬했어요. 색깔이 예쁘네요. 다음 주도 갔어요. 이번엔 꽃을 그렸어요. 역시 못 그렸죠. 괜찮았어요. 옆 사람도 비슷하게 못 그렸거든요. 같이 웃었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즐기고 있다는 걸. 그림을 잘 그려서가 아니라 그림 그리는 시간이 좋아서. 지금은 2년째 그림을 그려요. 여전히 못 그려요. 행복해요. 일주일에 2번 그림 그리는 날을 기다리죠. 최순옥 씨가 말했어요. 7번 실패해서 8번째에 찾았어요.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한 번에 찾아지지 않아요. 여러 번 시도해야 해요. 이건 안 맞고 저건 안 맞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맞는 게 나타나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김영훈 씨가 담당 의사한테 물었대요. 왜 갑자기 몸이 좋아진 걸까요? 의사가 말했대요.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몸은 긴장을 풀지 못한다고.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생기는 불안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분비시키고 그게 온갖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런데 놀이를 하면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몸의 회복 시스템을 작동시킨다고. 그래서 김영훈 씨가 카메라 들고 밖에 나가서 걷는 것만으로도 몸이 좋아진 거래요. 의사가 마지막에 말했대요. 놀이는 약보다 강합니다. 김영훈 씨, 박순자 씨, 이동수 씨, 최순옥 씨. 이 사람들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혼자 안 놀아요. 김영훈 씨는 사진 동아리, 박순자 씨는 복지관 모임, 이동수 씨는 탁구 동호회, 최순옥 씨는 그림 교실.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노후가 외로운 이유는 혼자가 돼서가 아니에요. 같이 놀 사람이 없어져서. 그래서 노리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해요. 복지관이든 문화센터든 동호회든 어디든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해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몇 번 가다 보면 얼굴이 익어요. 인사하게 되고 말을 트고 어느새 친해지죠. 몸이 바뀌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라요. 한 달만 제대로 놀아도 표정이 달라져요. 3달 정도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요.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1년 정도 지나면 하루가 가벼워지죠. 이 사람들한테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할지 생각하느라 바빠요. 낮에는 그걸 하느라 시간이 가요. 저녁에는 피곤해서 일찍 자요.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몸이 좀 불편해도 참을 만해요. 무릎이 좀 시큰거려도 오늘 사진 찍으러 나가야 하니까 움직이죠. 허리가 좀 뻐근해도 뜨개질 모임 가는 날이니까 가요.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오히려 통증이 줄어들어요. 최순옥 씨가 한 말이 있어요. 놀아도 되는 거 맞죠? 이제는? 맞아요. 놀아도 돼요. 아니, 놀아야 해요. 평생 일만 했잖아요. 70년 동안 쉬지 말고 살았잖아요. 이제 남은 시간은 내 시간. 노후를 망치는 건 늙음이 아니에요. 놀 줄 모르는 삶. 늙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어요. 병들면서 늙을 건지, 놀면서 늙을 건지. 그 선택은 오늘부터. 오늘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 알아볼 건가요? 오늘 공원에 한번 나가볼 건가요? 오늘 옛날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해볼 건가요? 정말 놀랄 일이 생겨요. 놀이를 시작한 사람들한테서. 김영훈 씨는 허리도 무릎도 안 아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풍경을 담을까 생각하면서 눈을 떠요. 박순자 씨는 우울증 약을 끊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웃는 날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뜨개질 모임 가는 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요. 이동수 씨는 혈압약이 줄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는 게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탁구 치는 그 시간 자체가 선물이에요. 최순옥 씨는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 교실에서 뭘 그릴까 상상하면서 잠들어요. 놀이가 바꾸는 건 몸만이 아니에요. 하루를 바꿔요. 아침을 바꿔요. 내일을 바꿔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명이라도 오늘 밖에 나간다면, 누군가의 내일이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옆 사람에게도 한번 들려주면 좋겠어요. 같이 늙어가는 친구에게, 같이 사는 사람에게. 김영훈 씨는 오늘도 카메라를 들었어요. 박순자 씨는 오늘도 복지관에 갔어요. 이동수 씨는 오늘도 탁구 라켓을 쥐었어요. 최순옥 씨는 오늘도 붓을 들었어요. 늙을수록 놀아야 해요. 그게 마지막 권리.